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절마다 혼자 카드를 긁어온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복은 늘 한 사람의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9년을 참아온 그분이 어느 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준을 세웠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두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나르는 사람들, 어디서나 명절 준비에 분주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카트를 하나 집어들고 식품 코너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통로마다 사람이 넘쳤고 카트끼리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가 섞여 매장 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목록을 꺼내 들고 하나씩 확인해가며 움직였습니다. 카트 안은 금세 채워졌습니다. 제사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묵직한 과일 상자, 시금치며 도라지며 고사리 같은 나물 재료, 전 부칠 밀가루, 식용유, 참기름, 그리고 멀리 사는 친척들께 나눠드릴 선물 세트까지. 냉동 코너를 지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보태셨습니다. 이것도 넣어. 저쪽 집에 드려야 해. 굴비도 하나 더 집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를 밀었습니다. 속으로는 금액을 어림잡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두 팀이 있었습니다. 카트마다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하나씩 올리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렇게 가늠을 해도 막상 계산원이 금액을 불렀을 때 머릿속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숫자였습니다. 카트를 보며 이미 짐작은 했지만 막상 그 숫자를 들으니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은 한 번뿐이야. 아끼면 복이 달아난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계산원이 단말기를 내밀었고 저는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제 승인 문자 알림이 연달아 2번 울렸습니다. 그 작은 진동 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2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앞서 걷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라디오를 틀어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과일 상자를 열어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카드 사용 내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이미 빠듯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겹치면 어떻게 감당할지 계산이 저절로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얼마나 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통이 커. 장도 자기가 다 본다니까.
남편도 따라 웃으며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꺼내는 동안에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그 말은 제 귓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게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는 어느새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쪽 큰어머니와 사촌 동서, 그리고 시어머니 오랜 친구분까지 예고 없이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날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이 점점 채워졌고 저는 그에 맞춰 과일을 깎고 차를 끓이고 접시를 날랐습니다. 몇 분을 더 모시게 될지는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과일이 모자라지 않을지 속으로 세어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제가 산 음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재워둔 그릇, 손질해둔 나물, 선물 세트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과일 상자가 아직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산 것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냥 거기 있었고 저는 그냥 거기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들께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카드 쓰는 것도 꺼린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뭐든 다 알아서 해요. 찻잔을 건네며 덧붙이셨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말하지 않아도 해놓더라고. 친척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또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저는 부엌 조리대 앞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식칼이 사과 껍질을 따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칼을 움직였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는 딱히 문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칭찬인지 설명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 한쪽에 앉아 아이와 놀아주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오가는 말들이 들릴 법도 한데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들고 다가가자 그제야 잠깐 웃어 보이고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보았다가 다시 과일 깎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친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며?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체면을 세워줘야지. 말끝에 가볍게 웃음이 섞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찻잔을 들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불편하지 않은 척 넘어갔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며 드세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웃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불리고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아이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텔레비전을 끈 뒤 담요를 가져다 남편 몸 위에 가볍게 덮어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 선물 세트 계산서, 주유비 영수증까지 구겨진 것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펼쳐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긴 영수증은 2번 접혀 있었습니다. 펼칠 때마다 새 숫자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항목을 나눠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나물, 과일, 전 재료, 선물 세트, 양념 재료 하나씩 더해 나갔습니다. 합계를 냈을 때 저는 펜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남겨두었던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자동이체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깐 확인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을 보고 저는 알림창을 닫았습니다. 숫자가 달라질 리 없었습니다. 확인해봐야 기분만 더 가라앉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면 바지 차림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더니 부엌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아직 안 잔 거야? 응. 이번 달 카드값 정리하고 있어. 남편은 의자를 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영수증들을 흘긴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한번 긁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명절이잖아.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숫자를 적었습니다. 힘들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하다는 게 힘든 거야. 남편은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증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잠깐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영수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메모지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선 아래로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적어봤자 숫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메모지를 한번 접어 영수증 더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차 한 잔이 식탁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년 명절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명절 전에 분주함이 사라지고 나면 늘 이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처리됐습니다. 냉장고 안에 남아있던 전과 나물도 며칠에 걸쳐 끼니마다 꺼내 다시 데워 먹었습니다. 친척들이 두고 간 빈 그릇 몇 개가 싱크대 한쪽에 쌓여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지러 온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돌려놓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의식한 듯 말소리를 억누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아서야 했지만 몸이 먼저 멈추었습니다. 며느리 돈 좀 써야 기가 눌리지 않지. 그래야 우리 집이 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이거나 시누이였을 것입니다. 저는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식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할 자리에서 무언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고 싶다는 생각도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쓰면 그만입니다. 생활비를 조이고 다음 달을 버티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힘듦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눌러야 한다는 말은 달랐습니다. 저를 상대로 무언가를 유지하려는 구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번 명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의도라는 것. 그것이 그 밤 복도에서 저에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수도꼭지 트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화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탁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세탁이 끝나 있었습니다. 빨래를 꺼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꺼낼 때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빨래를 안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구조라는 걸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흔들리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알고 나면 흔들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도에서 들린 그 말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다음 명절을 2달쯤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가 일찍 잠든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셨고 집안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키다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리 생각해 두었던 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시어머니의 통화 이후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이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꺼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공동 통장에서 명절 비용 쓰자.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기준을 하나 정하자는 거야. 지난 몇 년 동안 명절 비용이 거의 다 내 카드에서 나갔거든. 그게 맞는 방식인지 한 번쯤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신경 쓰여?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어차피 우리 돈이라면 공동 통장에서 쓰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 같이 부담하면 되는 거야.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팔을 얹고 잠깐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건 없어. 비용 처리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게 말이 되냐?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떡하려고. 저는 행주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거야.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생기면 오히려 분위기는 안정이 돼. 남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도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표정은 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통장에는 일정 금액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위해 모은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길 것 같아 조금씩 넣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될 수도, 가전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돈이 달리 쓰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통장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 안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이 손 안에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와 나눈 이야기가 이미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불빛들이 층마다 다르게 켜져 있었습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싸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몰아세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번쯤은 참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9번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에게는 이제 작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다시 마트였습니다. 주차장 풍경은 지난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카트 소리, 사람들 사이를 비집는 발걸음,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저는 이번에도 카트를 밀며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공동통장 카드를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품 코너를 돌며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더 고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가며 카트에 담았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제 방식을 정해 두었으니까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물건들이 하나씩 벨트 위에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찍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공동 통장에서 결제하면 돼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원은 그 상황을 모르는 듯 다음 물건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마트 특유의 분주함이 사방에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동통장 카드가 손에 닿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그래? 저는 남편을 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했어요. 이번엔 공동통장에서 쓰자고.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카드를 보고 시어머니를 한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계산대 쪽으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입술을 가볍게 다무신 채였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원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언성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마트 안의 소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카트를 밀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주차장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쇼핑백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카트를 반납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차 안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명절 준비를 마친 차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지만 저는 이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을 하지 못해서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을 했고 그 말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겁고 또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아이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방에 드셨고 남편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마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명절 비용 운영 원칙. 글자를 보고 나서야 이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어들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들어가서도 안 됐고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냥 기준이면 됐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적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순간부터 들었습니다. 말로 하면 흐려지고 분위기에 밀리고 나중에 기억이 엇갈립니다. 종이에 적어두면 달랐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식재료 비용은 공동통장에서 지출한다. 추가 손님 비용은 요청한 쪽에서 부담한다. 양가 선물비는 동일한 기준으로 맞춘다. 개인 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산은 명절 일주일 전에 확정한다. 사전 동의 없는 추가 비용은 집행하지 않는다. 항목을 다 적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씩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 지난 몇 년의 명절 장면들이 하나씩 따라왔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혼자 정리하던 밤, 카드 결제 문자가 연달아 울리던 소리,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들. 그 장면들이 각 항목 뒤에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양가 동일 기준 적용. 이 문장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쓰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지우고 또 썼습니다. 표현이 강하지 않은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말이 맞는지 확인하듯 소리 없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냥 원칙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특정 명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명절을 치르는 방식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집어들고 천천히 한번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완전히 든 것인지 잘 모르겠는 밤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천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두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식탁을 닦고 그릇을 올리면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젯밤에 출력해 두었던 종이를 책상에서 꺼내왔습니다. 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식탁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가운데였습니다. 구석이 아니라 아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주방으로 오시다가 식탁 위에 종이를 보셨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읽으셨습니다.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눈이 항목 하나하나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잠깐 멈추는 것도 보였습니다. 다 읽으셨을 때 시어머니는 종이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국을 뜨며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려다 종이를 보았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할 거야? 저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9년을 그렇게 했어. 기준 없이. 남편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으셨지만 밥그릇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국을 뜨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오늘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 공기 정도 드시고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밥그릇을 밀어 두셨습니다. 다 먹었다. 짧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세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는 알아챘습니다. 남편은 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면서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읽는 듯 보이다가 제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내려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천천히 상을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종이는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종이를 찢거나 구기거나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산은 명절 일주일 전에 정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금액을 의논했습니다. 마트 장바구니에 들어갈 것들, 선물 세트 수량, 양가 기준을 맞추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전 명절 때와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준비했던 지난 명절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보기 목록은 명절 사흘 전에 미리 공유했습니다. 저 혼자 적어둔 것을 남편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몇 가지는 빼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없어도 된다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목록대로 조용히 장을 봤습니다. 추가 손님은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계산원이 금액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른 종류였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참고 있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각자 자리에 그냥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순서를 미리 나눠 두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물은 시어머니가 상차림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도라지를 무치셨습니다. 도라지 무치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기름 두른 팬 위에서 전을 하나씩 뒤집으며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전 명절에도 이 냄새는 났을 것입니다. 해가 지나도 냄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부엌이 제 자리 같았습니다. 억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서 있는 자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의 움직임까지 달라지게 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으셨습니다. 수저가 놓이고 밥이 올라가고 음식이 하나씩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가 전을 집어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라지 무침을 더 올리셨습니다. 남편이 국을 떴습니다. 거실이 따뜻했습니다. 명절 음식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카드 결제 문자가 제 휴대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것으로 갔습니다. 저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런 알림이 없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그 낯설미 익숙함으로 바뀌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명절이 달랐던 이유였습니다. 명절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명절 동안 피곤했는지 이불을 덮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씻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에 집은 항상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예전에는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행주를 개켜 싱크대 옆에 두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들지 않으신 채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거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야 할지 잠깐 고민하다가 가까이 가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식탁이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해두는 게 낫겠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소파 쪽 허공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화해를 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주 작은 인정. 오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야겠다.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잠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아이 양말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 먹고 남은 과일 접시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층마다 다르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 집도 저 집도 다들 명절 끝에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보통의 풍경이 이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명절을 치르는 방식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영수증을 정리하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복도에서 들었던 그 밤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위에 새로운 기준이 놓였습니다. 쌓인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드 결제 문자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과일 접시를 부엌으로 들고 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번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시간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무게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조금이나마 담겼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비슷한 순간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댓글로 살며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